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 인생의 반을 함께한 그 사람이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또 몸까지 나눴다는 걸 이제 와서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요?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일이 이미 여러분 모르게 몇 해에 걸쳐 반복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방송은 중년 불륜의 진짜 무대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산, 직장, 출장이 아니라 실제로 50대 이후 불륜을 수차례 저질렀지만 한 번도 들키지 않았다는 남성의 고백을 통해 가장 자주 벌어지는 새 장소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이 50이 되던 해부터 3번의 관계를 가졌으며 각각의 만남은 다른 공간에서 시작되었고 다른 방식으로 유지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한 번도 배우자에게 발각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섭지 않습니까? 3번의 불륜을 저지르고도 배우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이유. 그것은 바로 장소의 위장성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너무도 평범한 공간, 그저 건강을 위해, 교양을 위해, 혹은 선한 뜻으로 간다고 믿는 그 공간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서로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알게 될 내용은 단순히 어디서 불륜이 자주 일어나는가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지, 어떤 심리가 도덕과 책임을 가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에 거주 중인 58살의 남성 한상우 씨입니다. 그는 직접 인터뷰에 응해주었고 자신의 불륜 경험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서 벌어졌으며 무엇이 들키지 않게 해주었는지에 대해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그가 은퇴 직후 다니기 시작한 헬스장에서, 두 번째 관계는 지방 커뮤니티 문화센터에서, 세 번째 관계는 지역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장소는 겉보기엔 모두 건전하고 칭찬받을 만한 공간입니다. 몸을 챙기고 지식을 쌓고 사회를 돕는 활동이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정서적 허기와 삶의 공허함, 그리고 자존감의 회복을 위해 누군가의 다정함에 흔들리는 순간 불륜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상우 씨는 말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뭘 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감정보다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더 강했죠.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죄의식보다는 감정적 보상을 더 크게 느낀다는 사실. 그게 중년의 불륜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한상우 씨가 털어놓은 세 장소에 대해 차례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가장 먼저 불륜을 시작했던 장소, 헬스장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들키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한상우 씨의 첫 번째 불륜은 그가 53살이 되던 해 집 근처 헬스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건강을 위해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 늘 같은 시간대에 마주치던 한 여성과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서서히 인사에 말이 붙고 어느 날부턴가 같이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이 끝난 뒤 헬스장 내 카페에서 가볍게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남편이랑 사이가 멀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다 장성했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랑 얘기 나누는 시간이 서로에게 위로가 됐던 거죠. 이 불륜의 시작은 대단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밝은 웃음, 비 오는 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들의 공통된 쓸쓸함을 위로했고, 결국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한 걸음을 더 내딛게 했습니다. 한상우 씨는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설마 내가 이런 관계를 만들까 싶었죠. 근데 말이 통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어릴 땐 설렘이었지만 지금은 이해받는 느낌이 제일 중요했어요. 여러분, 중년의 불륜은 불꽃이 아니라 잔불처럼 시작됩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가정을 무너뜨릴 생각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진 않습니다. 그저 내 삶에서 사라진 나라는 감각을 누군가가 다시 꺼내줄 때 사람은 도덕보다도 존재감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헬스장에서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장소의 명분성 때문입니다. 운동 다녀와. 몸 챙기는 거 보기 좋아. 아내는 그를 믿었고 심지어 운동 열심히 하라며 새 운동복을 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상우 씨는 말합니다. 아내가 헬스장에서 나올 때마다 기분 좋아 보인다며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그 기분 좋은 표정은 사실 그 사람을 보고 난 후였거든요. 이 고백에서 우리는 중년 불륜의 가장 무서운 지점을 보게 됩니다. 불륜은 죄책감 속에서도 당사자에게는 삶을 되찾은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피로했던 일상에 다시 활력이 생긴 듯하고 매일 아침 설렘을 안고 집을 나서는 자신에게 자존감이 살아나는 듯한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입니다. 왜 그는 그 설렘을 자기 아내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았는가? 왜 그는 다정함을 가정 안에서 회복하려는 시도 없이 밖에서부터 채우려 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고두리 가정이 서로의 감정에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한상우 씨는 헬스장에서의 관계를 1년 이상 이어갔다고 말합니다. 평일 오전 정해진 시간에 만나고 운동 후엔 근처 찻집에서 잠시 대화하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관계.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다려진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살아있게 해주는 감정에 항상 끌리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제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시간이 가정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 밖에 어딘지. 이번에는 한상우 씨가 2번째로 관계를 맺게 된 문화센터라는 공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우 씨의 2번째 불륜은 그가 55이 되던 해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헬스장에서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조용히 끝난 후 그 공허함을 감당하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뭔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운동은 계속했지만 운동만으로는 그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았죠. 그래서 무작정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사진 강좌였어요. 원래 사진엔 관심도 없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 사진 수업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자세히 설명해주고 늘 옆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한상우 씨는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게 된 건 한 달쯤 지나서였다고 회상합니다. 처음엔 그냥 찍은 사진 같이 보면서 조금씩 얘기를 나눴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누구랑도 제대로 얘기 안 하게 돼요. 사진 찍을 때만 내가 나인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움직였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그들은 사진 수업이 끝난 뒤 카페에서 함께 결과물을 정리하고 주말엔 함께 야외 출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다니는 게 자연스럽다 보니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문화센터 강사도 두 사람을 사진 잘 찍는 수강생 정도로만 인식했다고 합니다. 이 불륜 관계는 더욱 은밀했고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손도 안 잡았어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할 순 없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내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륜의 전형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육체적 접촉 없이 정서적인 연결만으로도 충분히 가정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당사자에겐 그 시간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문화센터라는 공간이 왜 위험하냐고요? 바로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문화센터 다닌다고요?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괜찮죠. 은퇴 후 무료한 시간 잘 보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의 이름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조용히 감정을 주고받는 관계가 쌓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상우 씨는 문화센터에서의 관계가 자신에게 사적인 위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말 못할 마음 하나쯤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안고 살면 사람이 무뎌지더라고요. 그 사람과는 그 말 못할 마음을 말해도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서적인 분류는 말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육체는 한순간에 잃을 수 있어도 마음을 나눴던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을 주고받았느냐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그 사람을 느끼고 있었느냐에 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한상우 씨에게 이성관계 이상의 정체성 회복 같은 감정을 주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남편, 가장이라는 역할로만 존재했던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말할 때 그걸 반대하거나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어떤 감정이 오가고 있을지, 그곳에서
누구와 자주 짝을 이루는지 그 작은 단서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장소, 한상우 씨가 마지막으로 불륜 관계를 맺게 된 자원봉사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상우 씨의 세 번째 불륜은 그가 57이 되던 해 지역 복지관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문화센터에서의 관계가 상대의 남편이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한동안 스스로를 단속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어르신 말벗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다시 감정의 균열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건 처음엔 정말 좋은 일 해보고 싶어서였어요. 은퇴 후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조가 된 여성 봉사자와 한 달, 두 달 함께 활동하다 보니 서로의 가족사까지 공유하게 되었고 언제부턴가 내가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감정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도 남편과 거의 대화를 안 한다고 했어요. 집에 있어도 서로 다른 공간에서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같은 집에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그 한마디가 자신에게 아주 익숙한 현실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 같은 외로움 속에 있다는 동질감. 그 감정은 어떤 변명보다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원봉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환영받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봉사활동하러 간다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좋은 일 하네라며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한상우 씨는 말합니다. 봉사는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 한다고 감정이 안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함께 뭔가를 하면서 생기는 유대감이 더 깊었어요. 그들은 봉사활동 후 함께 점심을 먹었고 봉사 계획을 핑계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상우 씨는 자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내가 집에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별말을 안 했어요. 그게 더 서운했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귀를 기울여줬어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불륜의 본질은 결코 시작의 동기가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었든 동정이었든 공감이었든 결국 가정 밖의 관계에 감정적 중심을 두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이미 배신이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관계가 겉으로 보기에 너무도 건전하고 도덕적으로 포장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들이 눈치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상우 씨는 이 관계 역시 육체적인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은 육체보다 더 무서워요. 몸은 거리를 둘 수 있어도 마음은 이미 가 있더라고요.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상대방을 그 사람이 아닌 너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순간 그 관계는 존재 자체로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한상우 씨는 그 세 번째 여성에게 자신이 오랜만에 누군가의 너로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감정이 지금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어디서 불륜이 일어나는가? 가 아니라 왜 거기서 마음이 열렸는가? 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어쩌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닫혀버린 마음, 잊혀진 이름,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눈빛 속에 존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이 세 공간, 헬스장, 문화센터, 자원봉사센터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적 구조와 중년 이후 불륜을 부추기는 정서적 허기의 메커니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세 공간, 헬스장, 문화센터, 자원봉사센터에서 왜 불륜이 가장 쉽게 발생하고 또 오랫동안 들키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지를 심리적으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겉보기엔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세 장소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결정적인 구조는 바로 명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집 밖으로 나갈 때 가장 좋은 이유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일이고 문화센터는 배움을 위한 활동이며 봉사는 선한 가치 자체이기에 배우자 입장에서 의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명분이 보장된 공간에서 불륜이 자주 발생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정의 새로운 통로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첫째, 누군가의 시선을 새롭게 받는다는 감정입니다. 헬스장에서 처음 땀을 흘리며 러닝머신을 뛰는 자신에게 오늘 많이 하셨어요.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문화센터에서 사진 감각이 있으시네요. 글을 참 따뜻하게 쓰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오랜만에 존재감을 회복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아빠, 남편, 생활비 버는 사람, 이런 역할로만 존재하던 사람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괜찮은 사람,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혹은 따뜻한 사람이구나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그 시선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경계 없는 대화의 장이 열립니다. 가정 안에선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생활 위주의 소통만 오고 가지만 이런 외부 공간에선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죠? 날씨 탓인가요? 라는 일상적인 감정 공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처음엔 아무 의미 없는 말 같지만 그렇게 말이 이어지고 관심이 쌓이다 보면 서로가 가장 편한 감정의 통로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이어지는 순간부터 가정 밖에서 정서적 일치감이 깊어지는 겁니다. 셋째, 죄책감을 희석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모든 불륜의 핵심 구조입니다. 난 나쁜 사람 아니야. 이건 그냥 말벗일 뿐이야. 이 사람도 외롭다잖아.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점점 도덕적 감각은 무뎌지고 감정이 우선되기 시작합니다. 헬스장에서 만난 여성이 내 남편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라고 말하면 나도 그래요라고 공감하고, 문화센터에서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좋아요라고 말하면 같이 배우니까 더 의미 있네요라고 답합니다. 자원봉사 현장에서 이 시간이 하루 중 제일 기다려져요라고 하면 저도 그래요라는 대답이 서로를 더 깊게 연결합니다. 이 모든 감정은 실제로는 불륜임에도 그 내부에서는 따뜻함, 사람 냄새,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이게 바로 중년 불륜이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젊은 시절의 외도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년 이후의 분류는 위로라는 이름을 달고 나타납니다. 그 위로는 정당화되기 쉽고 드러나지 않으며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오래갑니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삶은 언어로 만들어지고 말은 감정을 따라 흐른다. 말이 오가는 공간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는 건 그 안에 감정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요즘 누구와 가장 많은 말을 나누는지, 어디서 가장 편안한 표정을 짓는지, 그걸 눈으로 보지 못해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명분 있는 공간에서 조용히 마음이 이동하는 징후들을 실제로 배우자가 눈치채지 못했던 구체적인 행동 변화들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류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물속에 서서히 젖어드는 것처럼 감정의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일상 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배우자의 분류를 끝까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불륜을 저질렀지만 들키지 않았다는 한상우 씨의 고백을 바탕으로 중년 이후 감정이 집 안에서 밖으로 옮겨갈 때 배우자에게 나타나는 미세한 행동 변화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했던 일들을 불필요할 만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문화센터에서 수업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봉사 끝나고 누굴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헬스장에서 어떤 운동을 했고,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여러분,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사람은 거짓이 있다는 불안감을 과도한 설명으로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의심하지 않도록 정보를 많이 제공해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한상우 씨는 처음 불륜을 시작했을 때 아내에게 오히려 헬스장 얘기를 많이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준 음료를 내가 직접 산 것처럼 말하기도 했어요. 그 순간엔 거짓말 같지 않았거든요. 둘째는 집안의 리듬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던 행동의 순서가 달라지고 평소보다 더 깔끔해지거나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헬스장에 가는 날은 운동복을 미리 준비하고 머리 손질도 하며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향수나 보디 스프레이까지 쓰기 시작합니다. 문화센터에 가는 날은 좀 더 나은 옷차림을 하고 카메라나 필기도구 등을 정리하며 긴장감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봉사활동이 있는 날은 출발 시간이 예민해지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정확히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평소 여러분이 함께 있던 일상적인 시간과는 어긋나기 시작한다면 그건 감정의 중심이 이미 가정 밖으로 이동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감정의 온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주 피곤하다고 말하거나 말을 아끼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한상우 씨는 문화센터에서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이 더 귀에 잘 들어왔고 아내의 말은 그냥 배경음 같았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서글픕니다.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는 걸 그는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말했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 사람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불륜의 조짐은 때로 말보다는 그 사람의 침묵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말이 줄고 눈빛이 피하고 같이 있어도 함께 있는 느낌이 없어진다면 그건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변화를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의 변화가 그냥 나이 들어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감정의 온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지를 차분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과정을 끝내고 이제는 돌아오고 싶다고 말한 한상우 씨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의 교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우 씨는 3번의 불륜을 겪은 후 자신의 삶이 처음보다 더 공허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나를 안 봐줬고 내 인생도 재미없었고 그런 시간 속에서 조금은 내가 위로받고 싶었다고요. 근데요, 그렇게 몇 해를 지나고 나니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가 관계를 정리한 건 그 여성들과의 불화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오래되고 익숙해지면서 처음의 설렘은 사라지고 책임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무게는 그가 견디기에 또 다른 지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자신의 집,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삶의 자리로 돌아오고 싶어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집이 너무 낯설었어요. 아내 얼굴을 오래 못 쳐다봤고 밥 먹는 자리에서도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는 그 불편함을 이기기 위해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감정, 자신이 했던 선택, 그리고 지금 느끼는 후회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편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기만 했어요. 근데 며칠 뒤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그 순간 그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아내가 나를 용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반찬 하나에 담긴 온기를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해 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불륜은 감정의 일탈처럼 보이지만 결국 스스로를 멀리 떠나버리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내쫓고 누군가의 눈빛과 말 속에서 자신을 다시 찾고 싶어 흔들리는 순간 그건 이미 자신과의 이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상우 씨는 지금도 아내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은 예전만 못하지만 이 사람과 다시 마주보며 나이 들어가는 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한 번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용기에서 완성된다. 한상우 씨의 고백은 그 용기를 낸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남성의 3번의 불륜과 그 속에 감춰진 정서적 허기, 명분 뒤에 숨어있던 진심, 그리고 결국 돌아오고 싶었던 한 남자의 속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멀어지고 있다면 말없이
그 눈빛을 들여다봐 주세요. 정죄하기보다는 그 마음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잃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내면을 돌아봐 주세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비춰졌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진실하고 깊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진심을 담아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온기와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